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 주말 1,400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건 각 당 모두 본투표에서, 이틀 남은 본투표에서 얼마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일 겁니다. 여야 모두 오늘 메시지는 본투표 동료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각 당의 수장들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판세 분석을 내부적으로 보면 경합하던 곳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본투표에 나서십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 남은 겁니다.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셀프 사면해 버릴 겁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도를 할 때 저희가 그제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에게 한 번에 확실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자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저 압수수색, 탄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합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렇게 많이 거부하는 정권 보신 일 있습니까? 지난주 사전투표율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각부터 살펴볼까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건 맞다. 우세는 맞는데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위원장 말은 접전지에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본인들 유리하게 뭔가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냐.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본투표에 나서면 이긴다. 이 말은 결국은 김준혁, 양문석 두 민주당 후보의 악재가 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언론사 등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당에서는 지금 여의도 연구소, 민주연구소 등등에서 여론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엑스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언급한 것은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냥 어떤 좀 이 희망 섞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기본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선거 이제 여론조사를 못하는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났던 전반적인 현상은 예.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결집하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각 선거별로만 보면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저는 이 여론조사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거나 저는 큰 신뢰성이 없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인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민주당 우위의 여론조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많이 붙고 있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이것이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여론조사 마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이 예측한 게 마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대선은 정확합니다. 대선에 비해서는 총선이 좀 변동성이 그렇죠. 많죠. 대선은 굉장히 정확한 건 나타나는데 거의 이 소수점까지 맞출 지경이니까요. 그러나 총선은 역대 이 언론사들이 맞춘 적이 없는데, 그런 그만큼 각 지역 단위의 어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자면 지금 이제 이 결집하고 있다. 즉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는데 그 결집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느냐, 그게 이제 본투표거든요. 본투표에서 사실상 이 결집도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1, 2% 거기에 따라서 승부가 좌우될 지역이 꽤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난 우리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20대 총선 때 보면 정말 밤사이에 왔다 갔다 한 이 지역들이 너무나 많고 예. 거의 1,000표, 2,000표로 결판한 지역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주장 얘기는 이른바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민주당 후보의 논란이 수도권에 10석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주장과 전망을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투표에 나서면 이긴다. 접전지에서 골든크로스. 이재명 대표도 초박빙 지역이 있는 거는 공히 양당 대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백병전, 이제 공중전이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다 각계 전투 백병전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유독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200석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고 스스로 셀프 사면해버릴 거다 이 얘기인데요. 강신혜 변호사님. 네. 이 대표 조국 대표 둘 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죄를 사하는 사면해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1987년처럼 우리가 뒤늦게 데모하러 나올 건가?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숫자적으로 200석이 되면은 단독으로 개헌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그 다시 온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본인들이 180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거대 여당으로서. 그때 민주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윤석열 정권이 시작이 되고서 민주당에서 넣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송 3법 이런 것들은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본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니까 이러한 법안들을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독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히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제1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께 저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이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저는 정말로 잘못한 행동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물론 국민적인 정말 슬픈 일이었지만 여기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소추를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무정지가 되었고 무슨 말씀인지 작년에 알겠어요. 그 예. 홍수 상황에서 우리는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황으로 이것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유권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기현 변호사께 말씀을 드리면 강전혜 변호사 말은 지금도 거대 야당이 이것저것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200석이 되면 그거 한참 넘어서서 본인들 스스로 죄를 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행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헌법 개정을 해서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직권 사면을 할 수 있고 또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아마 어느 나라의 법조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 외에 다른 기관의 사면권을 준 예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국회가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죠. 예. 법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거대 야당의 출연을 막아달라는 호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의 안정 또 지금까지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십시오. 이게 통상적인 읍소인데 200석을 하면 사면권을 행사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한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조급한 심정, 지금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의 취지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 하면 일단 200석을 가지게 되면 일단 개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떤 개헌을 하게 되면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줄이고 중임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물론 헌법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 일부의 뭐 계획이라고 하면 예. 아마 이제 이 뭐 조기 이 개헌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200석이면 사실상 개헌권과 대통령의 무력화 뭐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국민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사면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면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죠. 예.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백병전 얘기를 하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 뺏어야 된다. 연일 지원 유세 현장에서 회초리론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200석 얘기하면 셀프 사면 1987년 6월 항쟁처럼 데모로 나올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